이번 시간에는 구약식, 구공판 그 용어의 의미가 뭔지, 차이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법경찰관이 일반 경찰이든 특별사법경찰이든 그 송치를 하겠죠. 송치를 하면 이제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법원에 기소를 할 거고,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소하지 않으니까 불기소가 되겠죠. 기소하지 않는다, 불기소. 그 불기소의 종류에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뭐 이런 그러한 이제 불기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 불기소, 기타로 해가지고 기소 중지라든지 참고인 중지, 보안 수사 요구, 이송, 이러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보안 수사 요구는 일반 경찰에만 해당하는 거고, 특별사법경찰 사건을 결정할 때는 보안 수사 요구라는 결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소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 이 사람을 혐의가 인정되니까 유죄 선고를 해주세요 해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소 제기를 하는 방법에는 구약식이라는 게 있고, 하나 또 구공판,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용어, 구약식, 구공판이 있습니다. 해서 구약식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여기는 이제 구약식, 약식으로 해주세요. 구한다는 구자, 구할 구자, 약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식으로 해주세요. 그 반대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정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그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정식으로 재판을 해주세요. 약식으로 재판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정식으로 재판을 해주세요. 이런 용어는 없고, 그 구공판 이렇게 공소 제기할 때 약식으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구공판, 이 구공판 한다 이런 것은 정식으로 재판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식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판사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약식 명령을 하는 거고, 약식으로 했습니다, 약식으로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제대로 재판한 거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는 거고, 이러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식하고 구공판, 제대로 판결 받는 거하고 재판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형사소송법 37조 1항에 보니까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해야 한다. 판결은 구두변론을 거친다.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식 해가지고 약식 명령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는 것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제대로 재판하는 것은 구두변론을 거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구두변론을 거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피의자, 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이제 공소 제기하면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서 구두로 변론을 하는 거죠. 법정에 나가서.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느냐, 법정에 나가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약식 사건은 약식으로 해주세요, 약식으로 구한다는 그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는 거고, 구공판, 법정에 나가서 공판을 하는, 그러한 제대로 재판을 하는 그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는 거고, 그 차이점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공소장 해서 여기에 그 검찰 사건 사무규칙 174호 서식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 명령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공소장, 이름은 공소장이에요. 그 구공판을 해도 공소장이고 구약식을 해도 공소장이고, 그 용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식 하는 것을 약식 명령을 청구한다. 약식 명령을 청구해가지고 판사가 약식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약식 명령을 청구한다. 이 용어를 줄여가지고 구약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식 명령을 청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약식 명령을 하는 거.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니까 약식 명령을 하겠죠.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을 약식 명령문이 되겠죠. 문서로 약식 명령 청구하는 게 이제 공소장으로 하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약식 명령을 하게 되면은 약식 명령문을 작성을 하겠죠. 그런데 약식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그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고서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은 이제 법정에 가서 구두변론이 되는 거예요. 약식 명령까지는 구두변론이 안 되는 건데 그 구두변론 하는 게 아니니까 문서로만 하는 거죠. 서류로만. 그런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서 구두변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약식명령 사건,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법원번호를 보면은 고약,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번호가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심 고에서 좀 분류가 돼요. 이게 약식사건은 고약, 정식재판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3년도 123번째로 접수된 약식 청구 사건, 약식명령 청구 사건에서 선고하게 되면 고약 이 번호가 들어가고 여기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고정 이 번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약식명령은 어느 때 하느냐? 벌금을 명령해 주세요 하는 거, 벌금을 약식으로 명령해 주세요 하는 거, 벌금 사건만 있는 거예요. 벌금 사건만 있는 거다. 벌금 사건에 대해서만 벌금 해주세요 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약식명령 청구하는 거예요. 구약식하는 거예요. 법정형이 벌금형이 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은 벌금형이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벌금형이 없으면은 그것은 구약식을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저기 벌금을 해주세요 이랬는데 거기다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거는 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벌의 종류가 보면은 그 형법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벌금이 나오는데 자격정지 밑에 벌금이 있는데 벌금을 해주세요 이랬는데 이걸 가지고 그 구두변론도 없이 이렇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벌금 가지고 안 되겠는데 제대로 재판을 해봐야겠어 그러면은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해야 되겠죠. 정식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구두변론을 통해서 뭐 징역을 선고하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벌금을 해주세요 하는 구약식의 상태에서는 구두변론 없이 이러한 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약식 사건, 벌금 해주세요 하는 사건은 그 공소장, 앞에 이 제목이 공소장이었잖아요. 공소장 보내면서 수사기록 전체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수사기록 전체를 같이 보내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다가 별도로 첨부할 서류는 없는 거예요. 기록 전체를 보내기 때문에 이 첨부할 서류는 별도로 첨부할 서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908 사건은 첨부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908 사건입니다. 908 사건. 정식으로 제대로 재판을 처음부터 구두변론으로 시작하는 거. 아까 구약식 사건은 구두변론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구두변론을 전제로 해가지고 공소장에서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까 여기 구약식은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벌금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벌금을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두변론이 없는 거고 이것은 구두변론을 하겠다. 공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공판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1심 사건은 그 판사가 혼자서 재판하는 거는 단독사건, 3명이 재판하는 건 합의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고단, 고합. 이것은 고단, 고합, 법원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처음부터 908 해가지고 시작된 거구나.
처음부터 구두변론이 된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아까 고약, 고정 이것은 구두변론 없이 약식명을 했더니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구두변론을 하는데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단독 판사가 혼자 하는지 3명이 하는지 단독 사건인지 합의 사건인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첨부 서류가 있네. 아까 그 구약식 할 때는 첨부 서류가 없었는데 기록 전체를 보내니까 첨부하고 말 게 없이 그냥 다 같이 보내버렸는데, 여기에서는 908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공소장만, 기록 전체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공소장만 보내는데 거기에 구속영장이 있다든지 기관연장 결정서, 체포영장, 체포 관련된 서류, 변호인 선임서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장에다가 이것만 첨부해가지고 공소장만 법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 기록은 이제 나중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또 뭐 열람 진행이 된다든지 증거로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908 처음부터 구두변론하는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이제 하나의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법정 안에 판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가 참여하고 같이 피고인 변호인이 같이, 판사가 중심을 잡고 검사 피고인이 양쪽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가지고 맞아야 틀려야 하는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908 구두변론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구약식은 여기에서, 이건 908인데 여기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없이 이렇게 서류로 대체되는 거죠. 서류. 그러니까 구두변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법정형이 벌금의 형이 있을 때, 법정형이 벌금형이 있을 때, 아까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증거가 있을 때, 문서로만, 서류로만 하는 거니까 이 서류 안에 증거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뭐 증거물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야 구두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벌금 얼마 할 건지 그거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 검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보내온 약식 사건 서류만 보고 벌금형이 있는 거, 증거가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얼마로 할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벌금 얼마, 약식 명령을 하는 거죠. 벌금 얼마 내세요. 약식 명령 하는데 그것은 검사가 100만 원 해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5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0만 원 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200만 원 할 수도 있는데 검사도 이제 저기 그 200만 원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거는 선고할 수 없다. 그거 하려면 이제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왜 약식으로 이렇게 그 구두변론 없이 하느냐. 모든 사건의 피고인을 전부 법정에 불러서 재판하면은 업무량이 엄청 많아지겠죠. 재판할 사건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그게 결국에는 그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한테, 당사자들한테 그 피해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굳이 뭐 불러서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한 사건, 그것은 간단하게 처리하겠다, 약식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두변론을 생략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죠. 뭐 이걸 가지고 사람을 불러 그냥 이렇게 서류만 보고 하지, 뭐 그런 사건들 해가지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송치할 때부터 경찰에서는 그전에는 의견서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송치 결정서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간이 요것은 약식으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두변론 없이 이러한 사안은 약식으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벌금형이 있고 증거가 있고 사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할 때부터 간이라는 그 결정서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 특별사법경찰은 여기 보면은 의견서 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원래
저기 구공판 하려는 의견서에다 보면은 수사 결과 및 의견 해가지고 이거를 왜 그 기소로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의견은 그냥 여기다 기소로만 쓰면 되는, 기소 해가지고 간략하게 쓰는 거. 이것을 이제 여기 간이자가 빠지긴 했는데 간이 의견서 서식,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의 하는 사건에, 그 송치하는 사건에 한 10건 중에 8건은 대부분 다 이제 그 구약식 사건에 해당될 텐데, 그 구약식 사건에 해당될 만한 그 사건은 송치할 때부터 의견서도 간이 의견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송치하게 되는 거죠. 그 고소사건, 고발사건 결정 결과 통지하는데, 검사가 이제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를 통지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결정 죄명 및 결과,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식품위생법 위반 구약식 해가지고 고소인한테 통지하는 거죠. 아, 이것은 당신이 고소한 사건, 고발한 사건은 우리가 법원에다가 그 해서, 이게 이제 경찰을 거쳐서 왔겠죠. 이게 이 사건은 우리가 법원에다가 벌금해 주세요 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벌금 내세요 하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 내세요 하는 약식명령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걸 그 구약식 이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만일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구공판을 했네. 그럼 이 사안이 약식으로 처리할 만한 사안보다는 좀 더 중요해가지고 중에서 법원에서 구두변론을 거쳐서 제대로 재판을 하겠습니다 하는 구공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결정 결과를 통지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이다. 약식은 벌금을 해주세요 하는, 구약식은, 구공판은 구두변론으로 제대로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죠. 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 그리고 일반경찰 수사관님들이 결정 결과 통지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별지 166호 서식에서 송치사건 처리 결과 통지 및 결정 결과 통보서 송부표에 따라서 송치관서의 장 또는 그 송치한 사법경찰관한테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고소고발인한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3호, 제3조 4호는 일반경찰,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에서 그 사건을 수리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사건 송치 이렇게 송부표에 보면은 여기에 결정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이제 그게 구공판인지 구약식인지 구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구약식 하면은 검찰에서 검사가 그 구두변론 거치지 않고 벌금을 해주세요 하는 그 약식을 했다는 그러한 취지구나. 구공판은 구두변론을 거치겠다. 처음부터 구두변론을 거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재판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처분을 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처음 수사하시는 수사관님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부분, 구약식 구공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